이게 맞죠? 저 옆에 디스코드 QR이 들어가서 올라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링고라고 합니다. 애플 아카데미에서 멘토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은 애플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 지금까지 지갑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했었는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인트로랑 그리고 히그에서의 헬스킷, 케어킷, 리서치킷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들 좀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왜 건강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애플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I'm Francoise Marble. I'm a cardiology fellow at Johns Hopkins. Seth Martin, I'm also a cardiologist at Johns Hopkins. Seth and I spend our days alongside our patients at the bedside. 6 white coats hovering over a bed, and we're trying to actually share what the patient's condition is, how they need to improve their life. We use medical jargon, we speak quickly, we confuse patients, and they're left on their own. There has to be a better way than just treating a patient, handing them a bunch of papers, and expecting that they're going to understand how to change their life. We thought, well, what if we completely re-engineer the process for a heart attack patient by using Research Kit, Care Kit, Health Kit, and then connecting it with an Apple Watch so we can bring in key cardiovascular metrics that help us to know patients are doing well.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Y에서 출발을 하는 회사잖아요, 항상.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짧은 비디오로 왜 애플이 건강과 관련한 헬스케어와 관련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은 헬스킷, 케어킷, 리서치킷 저 세 가지와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저 애플워치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애플워치를 보면 우리가 2015년 4월에 처음으로 심박 센서와 함께 애플워치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3년 뒤에는 ECG,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 2020년에는 산소 포화도 센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체온까지 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신체 변화를 최대한 많이 센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처음부터 애플워치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의료기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의료기기일 거야.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루머에서는 애플이 2년 동안 애플 본사 바로 옆에 짐을 놔두고 거기에 운동역학 하는 사람이랑 의사들이랑 항상 상주하고 있으면서 애플 직원들을 상대로 그런 이제 시험적인 제품을 이제 만들고 테스트하고 있다.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물론 애플은 항상 보면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기 전에 그 제품으로 뭘 할 건지, 왜 이걸 하는지에서부터 무엇을 할 건지도 항상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2014년,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출시되기 한 해 전에 이미 iOS 8에서 헬스 앱이 출시되고 우리한테는 헬스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리서치킷이라고 하는 의료 연구용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나왔고 2016년에는 케어킷이라고 하는 그런 UI, 연구를 위한 UI를 제공해주는 연구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건강과 관련한 앱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UI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도 나왔죠. 물론 여기에 적힌 거 말고도 2018년부터 심장외과 의사들을 굉장히 많이 애플이 채용을 한다든지 2019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CIO를 또 VP로 영입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탄탄한 그런 행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헬스킷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료와 관련한 우리의 몸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앱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요. 애플은 항상 여러분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게 되면 히그부터 봐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애플 비전에서 나온 그런 스페이셜 컴퓨팅도 마찬가지로 히그부터 보셔야 돼요. 그죠? 히그가 있어야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 만들어지는 회사라서 항상 히그를 먼저 보시는 걸 습관하셔야 되는데요. 애플 헬스와 관련한 히그에서는 개인정보 관련한 게 가장 먼저 나와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 신체와 관련한 그런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완전히 보호돼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식의 히그의 주의사항들 나오고 그리고 액티비티 링 관련해서는 UI적인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들이 많아요. 예쁘다고 관련 없는 곳에 막 쓰지 마라든지 저 링을 버튼으로 쓰지 마라
그런 것들. 그리고 애플 헬스 아이폰과 관련해서는 공식 아이폰을 제공해 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써라. 그리고 헬스 킷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개발자 용어니까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라든지, 또는 앱이 애플 헬스와 연동된다면, 그래서 그걸 홍보하고 싶다면 Works with Apple Health라고 하는 저 배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웹사이트든 제품 홍보문구로 사용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미지도 애플 공식 홈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헬스킷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헬스킷, 케어킷, 헬스킷, 리서치킷, 케어킷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헬스킷은 건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렇게 뭐 혈압이라든지 알러지 정보 같은 것들이 있죠. 저런 또는 운동 정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저런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DB이고, 거기에 우리가 샘플 단위로 조그만 단위로 우리가 기록을 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주로 퀀티티 데이터들, 양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전부 저 걷기 운동이나 몸무게나 심박이 굉장히 동일해 보이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은 많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기 위해서 걸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장 안에서 오거나이저로서 막 뛰어다니면서 움직였던 것들이 전부 누적이 되죠. 그런데 몸무게는 제가 아침에 제 몸무게와 점심 때 제 무게가 누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거는 하나하나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분리된 정보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심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퀀티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누적하는 방식과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하는 동안 사용자의 심박을 느끼고 싶다, 심박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시계를 통해서 사용자의 심박을 알 수 있겠죠. 확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이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심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런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계속 샘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샘플의 평균값도 나올 거고 최소값도 나올 거고 최근값이나 최대값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헬스킷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샘플 코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요청하고 다루는지, 저 샘플이 있는데 QR에 있는 링크는 베어본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요즘 애플 샘플 코드들 보면 너무 크잖아요. 애플 헬스와 관련한 그런 샘플 코드들도 애플 워치라든지 막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잘 돌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고, 혹은 너무 커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죠. 난 그냥 헬스킷에서 내 몸무게 어떻게 읽어오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그래서 저걸 굉장히 조그만 샘플 프로젝트들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베어본즈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 링크가 있고 안무는 코더사이고요. 코더사이에서 만들어서 오픈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 헬스킷, 리서치킷, 케어킷에 대해서 각각의 베어본즈가 다 있을 거고, 나중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링크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저기서 프로젝트 세팅을 하는데 헬스킷이 프로젝트 세팅하기는 제일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애플의 기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저기 플러스를 눌러서 캐패빌리티를 추가하면 헬스킷이 있고, 그 헬스킷을 추가하면 저렇게 새로운 하나의 영역이 보입니다. 저 영역 안에서 내가 클리니컬 데이터, 사용자의 의료 데이터를 얻고 싶다든지 백그라운드에서 옵저빙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이제 피리스트 설정을 해서 사용자에게 이런 이유로 내가 필요해요라고 그렇게 알려주면 되죠. 굉장히 코드인데요. 코드는 굉장히 조금만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니까 그걸 요청할 때 알러지 데이터라든지 메디케이션 그런 데이터,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러지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투약 정보, 내 혈당 정보, 특히 위쪽에 있는 두 개는 클리니컬 타입이라고 해서 파이어라고 하는 차세대 의료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고 있지만 저걸 통해서 아이폰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읽어갈 수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래쪽에 보면 중간쯤에 쉐어 타입이랑 리드 타입이 있는데, 쉐어 타입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타입이고요. 그리고 리드 타입은 읽기만 가능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리드 타입의 알러지랑 저렇게 메디케이션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저건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앱을 만들어서 헬스킷에다가 쓸 수는 없고,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통해서 아이폰에 넣어놓은 걸 읽어올 수만 있습니다. 저렇게 인증, 사용자의 정보 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제일 오른쪽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운동 정보 같은 걸 이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자에게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저 앱에서는 클리니컬 데이터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쪽 3개 좀 더 많은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다라는 걸 어떤 접근 권한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저게 베어본즈에 있는 UI인데요. 인증을 다 받고 나면 저렇게 혈당치 같은 거 입력해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내가 했던 운동의 리스트, 그리고 운동했던 시간을 누적해서 저렇게 보여주는 이 정도 코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는 거죠. 헬스키 쪽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로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DB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을 우리 앱이 사용자의 컨텍스트 맥락을 읽어서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저렇게 헬스킷에 우리 앱이 취득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또는 뭐 알코올 섭취 같은 것들도 알코올 트래커 앱을 통해서 입력을 받아서 헬스킷에다가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알코올을 이만큼 먹었더니 체중이 이만큼 늘었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지만 앱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iOS 개발자들이 이제 깃발 꽂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킷과 관련한 WWDC 리소스들인데, 비디오가 올해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소식이 없었어요. 작년까지는 What's New인 헬스킷이 있었는데.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2018년도께 치소선 그려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발표를 해야지라고 준비하고 WWDC를 보고 나서 WWDC 이후에 사라졌어요, 저 비디오가. 애플이 이제 이 비디오는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꼭 킵해놔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비디오는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리서치 킷인데요. 제가 20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죠. 네, 20분, 네. 리서치 킷인데, 리서치 킷은 리서치 앤 케어라고 하는 애플이 만든 오픈 소스 페이지가 있어요. 저 페이지에 의료와 관련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리서치 앤 케어. 의사들은 보면 임상 정보 또는 뭐 저런 생동성 시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약을 이제 새로 개발했을 때나 아니면 처방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저런 임상 시험 체험 저런 참가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등록하면 알바비 받고 약 먹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다가 이제 피 한 번씩 뽑는 그런 알바인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처방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내방을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방을 하면 그때 진단을 하는 게 단데, 약을 처방하고 나서 아이폰으로 매일 또는 매 시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애플이 만든 프레임워크이 리서치 킷이고, 리서치 앱이 있어요. 저 애플 리서치라는 앱은 우리나라에서는 다운로드 못 받고 미국 계정으로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애플 리서치 앱에서 저한테 지금 새로운 연구가 있는데 참여하시겠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를 하니까 이렇게 지난 6개월 동안 뭐 오디오를 주로 어디에서 들었는지라든지 어느 정도 볼륨으로 듣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저의 청력과 관련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청력과 관련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심장 관련한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청력 외에도 심장 또는 여성 건강 관련한 리서치들이 있고, 지난 리서치들은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어떤 리서치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리서치 킷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리서치 킷으로 이루어진 앱인 거죠, 사실은. 우리 앱에서 리서치 킷을 이용해서 좀 의료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지금 온보딩과 관련한 이 베어본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서 조만간 아까 보여드린 그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건데요. 리서치 앱에 예를 들어서 저는 온보딩 부분이에요. 지금 처음 서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런 코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기 맨 앞에 이름 넣어달라는 거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네, HTML이 있고, HTML 밑에 show signature after content를 true로 하면 자동으로 사인 패드가 나와요. 그래서 리서치 킷이 중요한 건, 리서치 킷이나 케어 킷이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의료와 관련한 앱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UI인데요. 저기 투핑거 탭 테스트라고 해서 주로 파킨슨시 병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시 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약을 투입하고 나서 이렇게 얼마나 잘 하는지, 잘 반응하는지 그런 거 수집을 할 수 있거든요. 멀티터치랑 또 엑셀러미터를 가지고 리듬감까지 얼마나 리듬감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아이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동작하는지 이런 이제 가동 범위 같은 거 측정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스페이셜 메모리, 우리 보통 서울 42 처음 신청하실 때 이런 식의 이제 공간 기억력 측정하는 거, 그런 거 있죠. 불 들어온 순서대로 탭하는 거. 그 외에도 아이폰에 또 마이크로폰이 있기 때문에 뭔가 문장을 말하도록 해서 그 문장의 엠베스드 리스트 그리고 확신 정도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이제 지적 장애를 최근에 겪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음이 있는 곳에서 문장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나인홀 패그 같은 경우에도 저런 이제 보드 게임이 있더라고요. 어디 구멍에다가 정확히 넣는 그런 것들을 흉내낸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암슬러 그립이라고 하는 건 저 점 주위로 어디까지 왜곡되어 보이는지 그걸 이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황관 변형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UI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쓰시면 쉽게 어떤 이제 테스트와 관련한 그런 앱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사용자의 설문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주로 보니까 신경과 의사들이 저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리서치킷과 관련한 리소스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케어킷인데요. 케어킷도 마찬가지로 researchandcare.org 저 사이트에서 보시면 되고, 헬스킷과 리서치킷을 위한 UI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9일, 10일, 11일 저렇게 매일마다 해야 되는 액션이 있고, 이제 비디오가 재생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임무를 수행하면 의사가 지시 내린 과제를 잘 수행을 하면 오케이 저렇게 수행을 했다. 그럼 아래쪽에 저렇게 이제 그래프 올라가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가족들과 의사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바로 케어킷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의료와 관련한 처방 이후에 이 환자가 잘 하고 있는지 저런 거 확인하고 할 때 케어킷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우린 iOS 개발자인데, 그렇죠. 의료 관련해서는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전문 지식도 좀 없고 부족하고 법적인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벨롭 아카데미에서 헬스케어 문화센터라고 해서 백화점 문화센터처럼 우리 안에 스터디 그룹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저거 이제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 아카데미니까 이런 것도 스터디를 하는 거죠. 저 안에는 그래서 보건학 전공한 사람이랑 간호학 전공한 사람도 있어요. 애플 아카데미가 워낙 이제 많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운이 좋다고 하지만 제가 목 잡는 능력이 좋은 거죠. 저희 아카데미에 18구 건물에 의과학대가 있고 거기 보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의사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 장면은 점심시간에 우리 아카데미에 도움 주기 위해서 런치 세션을 하는 중이거든요. 전문의 도움으로 좀 무료 도메인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의사 도움 없이도 사시 측정 앱이라든지 눈 깜빡임 앱 같은 그런 의료와 관련한 앱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우리가 그냥 우리 예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앱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의료와 관련한 앱을 만들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있다면 저희 애플 디벨롭 아카데미와 협업을 할 수 있고, 협업 방식이 궁금한 분들은 이 시간 마치고 잠실 네트워킹 테이블에 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제가 보내준다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제이슨도 말씀하셨지만 3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얼리버드. 아마 8월 15일에는 아카데미 오픈데이도 있어서 아카데미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 맥북, 아이폰, 애플워치 빌려드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 학습 지원금도 드립니다. 포항이라서 멀어서 꺼려지는데요. 그만큼 여기 모인 200명들은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영일대 한번 갔다 오고 제주도 경주 한번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모여서 해커톤이나 할까 휴일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실험적인 앱을 러너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왠지 슬럼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멘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입학과 멘토 모두 오늘 네트워킹 존에 오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제가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누고 회사의 밥값도 좀 하는 시간이었고요. 애플 건강과 관련한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쉽지는 않지만 애플의 미래 주요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20분짜리라서 숨가쁘게 달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옆으로 옮겨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 다음 세션이 또 진행되고 있어서. 네, 그럼 오늘 애플이 당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발표한 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